도나도나 머니돈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 먼저 인사드립니다. 여기민을 실제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또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한국에 계신 이유리 변호사님과 줌으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굉장히 헷갈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으로 역이민 시 F4 비자 받아서 체류할 경우에 한국에 있는 재산만 한국 세법에 따라가는 것인가요? 한국에 주로 거주를 한다면 한국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재산도 한국에 있는 세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국적보다는 주로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가 사실 주된 기준입니다. 그 주 거주지를 판단을 하는 것도 어떤 그 체류 기간도 하나의 주된 고려 요소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하는 183일, 183일이 1년의 네, 절반 이상은 인제 그쪽에 체류하는 그 체류 일수도 기준으로 삼고 하나의 고려 네, 요소로 삼고 뭐 생계를 같이 하는 뭐 가족들 특히 뭐 배우자 같은 분들이죠. 배우자들은 또 어디에 계신가, 같이 있는가, 그다음에 뭐 네, 세금을 뭐 내면 어디에다 내고 있는가, 소득 활동을 하고 음, 있다면 뭐 네. 그다음에 뭐 자산은 주로 어디에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체류 일수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데 체류 일수가 주된 고려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은 그것만이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어머님의 영주권을 신청해서 미국으로 이민 오시게 한다면 어머니의 한국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의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이나 후 어떤 시점을 해야 좋을지 아니면 현금화한 재산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 또 그때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게 우리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송금을 어머님의 은행 구자가 아닌 자식인 나의 구자로 해도 괜찮을지 이런 질문인데요. 일단은 어머니의 부동산을 언제 매각을 하느냐. 보통 한국 분들이 많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류가 대부분 아파트예요. 다주택자도 계시지만 이제 뭐 보통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오랜 기간 한국에 거주를 하면서 주택을 한 채 보유하였을 때 거기에 대한 세금상의 혜택이 엄청 커요. 1 세대 1 주택 비과세 어. 혜택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만약에 인제 이 어머니가 그런 1 세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이고 1 세대 1 주택자라면 반드시 한국에 거주할 때 매각을 해야 그 1 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에 매각을 해야 그 혜택을 온전히 볼 수 있거든요. 보통 영주권이 네네. 나온다고 해서 바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미국 가서 받을 수도 있지만은 네네네. 근데 어쨌든 주로 한국에서 이민을 출국한 다음 날이 이제 비거주자로 되는 시점이거든요, 한국 법상. 그래서 어.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에 만약에 주택이라면은 또 1 세대 네.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물건이라면은 그거는 가시기 전에 파는 게 당연히 좋고요. 만약에 두 번째로 1 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는 물건들이라면 예를 들어 뭐 네. 상가 건물, 토지 뭐 이런 것 등이라면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이민 가시기 전에 어. 팔든 아니면 후에 팔든. 최악은 그렇게 해서 못 팔아서 남겨 두고 미국 가서 사망하시는 거예요. 그게 최악이에요 어쨌든. 외국으로 돈을 보내기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은 따로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거는. 예 아. 그래서 어쨌든 어. 매각하고 세금 처리 양도소득세 등이 다 되면 어쨌든 뭐 그 일정 금액 100,000 불 이상이라면은 인제 세무서의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네. 세무서에서 점검하는 게 이 부동산을 매각한 다음에 제대로 세금 처리가 됐느냐를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돼 어. 있다면 얼마든지 반출 승인이 나옵니다.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어. 많은데요. 이거를 그러면은 미국에 아들을 계좌로 보낼 수가 있느냐. 일단 결론적으로는 안 네.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안 네. 되고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아들한테 증여한 것으로 간주가 돼요. 근데 어쨌든 재산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이 3 명이 다 미국에 있어야만 증여세가 과세되지가 않아요, 아. 한국에서요. 그래서 재산은 한국에 있잖아요. 네. 어머니도 한국에 있잖아요. 네. 근데 아들은 미국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들 계좌로 보내면 이 3 가지 중에 아들이 미국에 있다는 게 하나 걸린 이것만 충족되지 재산도 한국에 있고 어. 어머니도 한국에 있으니까 당연히 네. 증여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 미국 계좌로 보내야 돼요. 그거는 뭐 증여 문제가 아니죠. 뭐 이름이 변동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다음에 본다면 미국에서 이제 증여 처리를 한다고 본다면 한국에 과세를 할 수가 있겠는가? 어머니도 미국 가셨잖아요. 미국에 네, 있죠. 아들도 미국에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금융재산도 미국으로 가져가셨잖아요. 어머니 계좌로. 네, 다 네, 미국에 있어요. 네.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과세권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 아들한테 주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네, 어머니 명의로 반출을 해서 이제 이민을 가시고 네. 미국에서 처리를 하시라. 이거. 특이한 질문이에요. 이분은 나는 현재 미국에 있다. 이중 국적은 있다. 근데 가족은 한국에 있다. 그럼 내가 죽으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상속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간단합니다. 어쨌든 그 기준을 두 개로만 보면 됩니다. 돌아가시는 분이 주로 어디에서 살다 돌아가셨느냐, 그리고 재산이 어디에 있느냐. 음, 두 개 다 미국에 있으면 한국에서 과세권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오래 살다 가족들이 한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 나는 주로 미국에서 뭐 10년, 20년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네, 그리고 이 피델리티 자산이 미국에 있는 재산이에요. 어쨌든 한국에 있는 투자 네, 상품이 아니고 그럼 두 개 다 미국에 있잖아요. 어, 그럼 미국 상속법에 따라서 공제 범위 내 범위라면 뭐 세금만 나오진 않겠고 이게 자녀 음, 한국에 있는 자녀들한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별도의 세금은 없어요. 왜냐? 한국법에 따르면 돌아가신 분과 자산이 다 미국에 있다면 상속인을 보진 않아요. 음, 그래서 한국에서 상속세가 미치지 않는 거예요. 설사 자녀들이 다 한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음, 미국에 있는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재산을 뭐 수백억을 남겨놓고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뭐 세금 처리만 돼 있다면 한국에서의 별도의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상속의 어, 경우에는. 상속은, 예. 증여가 어, 아니고 상속입니다. 이분은 미국 영주권자이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중 국적자래요. 그리고 그 아들은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7만 불 정도를 한국에 있는 아들에게 증여를 한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들이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는지요. 증여세가 해당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7만 불 정도면 근데 증여세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7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현재 기준으로 한 9천만 원 정도인데요. 자, 네네. 9천만 원이면 기본 세율은 10%니까 900만 원 정도인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받는 사람이 한국에 있으면 네. 10년 동안 5천만 원 공제가 되기 때문에 아, 실제로는 9천에서 5천 뺀 4천만 원에 음. 대한 세금 4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중 국적이거나 한국 국적이거나 미국 국적이거나 어떤 국적이 어디 있는가가 이 질문에서 문제가 될까요? 판단 요소이지만은 아들이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미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근데 네. 한국 네. 국적까지 보유하고 있고 있다면은 아 이 사람이 진짜 한국에 실제 사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기가 아무래도 이제 용이하죠.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던 부분인데 자녀가 미국에 있고 부모님이 자녀를 도와주기 위해서 뭐 학비를 보내거나 결혼 자금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집을 사는데 보태주기 위해서 돈을 보내주는 경우인데 한 10만 불 정도를 보낸다. 그래도 증여세를 내야 됩니까? 그리고 금액은 한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네. 한국에는 이제 올해부터 한국에서는 증여세법상 뭐 결혼하면 뭐 증여를 공제를 더해 주겠다. 손자를 낳으면 출산 공제를 더해 주겠다. 이런 제도가 하나 생겼어요. 네, 그래서 신문에서 봤어요. 기본적으로 한국 증여 공제는 5천만 원이고 결혼을 한다면 결혼 전후 2년 동안 1억 원을 추가로 증여 공제를 해 주거든요. 음, 그래서 뭐 신랑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받으면 그 결혼 즈음에서 1억 5천까지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고 별도의 세금 없이 또 아내도 받는다면 또 1억 5천. 아내도 오, 아내 쪽 부모님한테. 그래서 서로 결혼하면 3억 원까지 부모님들한테 뭐 증여를 받을 수 있어서 세금 네, 없이 뭐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제도가 활성화된 게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받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있다. 그럼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이 자체가. 우리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고 나도 사실 뭐 한국에서 태어나서 있다가 이제 유학을 와서 미국에 자리 잡고 사는데 뭐 관심은 항상 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생겼으니까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아, 내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거 받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없는데 다만 학비, 뭐 유학 비용에서 생활비 이런 거 정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아요. 근데 금액이 어. 학비하고 유학생을 초과하는 비용 그걸로 뭐 어. 전 집을 산다라든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집을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긴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기도 하고요. 자, 시민권자인 아버지께서 계세요. 그런데 미국에서 갑자기 유언장 없이 사망하셨고 아버지와 자녀 간의 연락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미국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살고 계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다 한국에 있고 한국에 있는 어머니와는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법적 배우자로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는 미국에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이걸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미국 법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들은 당연히 상속인이 되죠, 당연히. 네. 네. 다만 특이한 경우가 사실혼 배우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미국 법상 사실혼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네.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어쨌든. 근데 당연하겠다. 이거는 네.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실혼 배우자는 보호해 주는 게 별로 없거든요, 거의. 이런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아버지가 한국 분이시면 사실혼 배우자는 뭐 사실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 어. 법률상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어. 근데 미국 법상으로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보호 정도가 한국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 미국 법상 사실혼 배우자한테 어느 정도가 보호될 것인지를 미국 변호사한테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인제 이분이 아버지께서 유언장이 없이 갑자기 사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당연히 프로베이트 코트에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가족 관계 서류를 가지고 해볼 만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실제 저희가 했던 또 사례이기도 한데 이게 네. 사실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아. 미국에서 프로베이트 하는데 한국처럼 뭐 미국이 뭐 빠르지도 않고 막 정보 공유가 네. 활발한 것도 아니고 또 어디 뭐 다니려면 얼마나 멀어요, 거기에서는. 맞아요. 미국에서 프로베이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하거든요, 뭐 어쨌든. 네. 본인이 뭐 근데 재산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음. 만약에 재산이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다면은 또 음. 파악하는 데 한계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건 미국 변호사에서 프로베이트 하기 위한 변호사의 도움이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예요. 한국에 있는 네.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재산 네. 파악도 하고 프로베이트 진행도 해야 하고 그러면 그 과정에 사실혼 배우자도 참여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법무법인 태승은 한국에 있는 법무법인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태승에서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예 저희 제휴된 파트너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건들을 진행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아. 캘리포니아, 텍사스, 그다음 콜로라도, 뭐 뉴욕, 뉴저지 그렇게 해서 미국에 남겨두신 재산에 대해서 프로베이트 진행하고 미국에서의 어. 세금 처리도 하고 이제 저희하고 협업해서 진행되는 회계사님, 변호사님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굉장히 이른 아침인데 너무나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미국에 오시고 밴쿠버에 오셔서 진행하는 상담회가 아주 성황리에 그리고 이 정말 너무나 필요한 답변을 꼭 주시는 그런 상담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또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유리 변호사님. 다음에 또 네. 뵙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